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라면을 향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닌 하나의 고급 다이닝 문화로 자리 잡으며 그 인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코리아 라면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토핑 추가부터 색다른 조리법까지 이제는 한국 라면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까지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SNS 채널에서 한국 라면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법을 선보이며 라면의 재발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지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하나의 프리미엄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라면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푸드 커뮤니티 문화로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한국 라면이 미국 명문대 대학가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 라면이 미국 대학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대학교 급식실 총괄 영양사 케이트입니다. 15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에 대한 거예요. 모든 건 작년 겨울 연례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부터였어요. 매년 실시하는 조사라 별다른 기대 없이 보고서를 열었는데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5점 만점에 2.1점. 15년 동안 본 적 없는 최저 점수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세부 항목별 점수였어요. 음식의 맛 2.4점, 메뉴 다양성 1.8점, 서비스 만족도 2.0점 모든 항목이 처참했죠. 댓글란은 더 끔찍했어요. 매일 같은 메뉴만 반복되는 게 지겹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구시대적인 메뉴라니요? 다른 대학 식당은 다 발전하는데 저희 학교만 제자리 걸음이네요. 아시안 푸드는 언제쯤 먹을 수 있나요? 적어도 라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키워드가 아시안 푸드였어요. 수백 개의 댓글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안 메뉴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었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30%까지 늘어났거든요. 게다가 틱톡이나 유튜브의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도 아시안 푸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아시안 요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리사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 요리를 전공한 마이클이 한 명 있었지만 마이클마저도 기본적인 중국 요리만 가능했죠. 한식이나 일식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수잔이 사직서를 제출하더군요. 수잔이 누구냐면 제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7년 동안 저와 함께 주방을 이끌어왔고 특히 아시안 푸드 섹션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죠. 케이트, 정말 미안해요. 수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UCLA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도 30% 더 주겠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쪽은 이미 푸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대요.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잔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늘어나는 아시안 푸드 수요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결국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죠. 수잔의 업무까지 제가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메뉴 기획, 식재료 발주, 위생관리, 직원 교육까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밖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도 봤어? 틱톡에서 한국대학 급식 영상. 응,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일단 메뉴부터 우리 학교랑 완전 다르던데. 우리 학교는 도대체 언제쯤 그렇게 되는 거야. UCLA는 벌써 도입했다던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떠올랐어요. UCLA. 수잔이 간 곳. 한국의 시스템. 그래, 이거야.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직원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특히 아시안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조리사를 찾는다고 강조했죠. 동시에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대학교 급식실 총괄 영양사 케이트입니다. 귀교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바쁜 학기 중에 누가 외국 영양사의 방문을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매우 상세한 답장이 왔습니다. 케이트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최근 K푸드 혁신 캠퍼스로 선정되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과 한식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케이트님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이메일을 읽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다 싶었죠. 바로 출장 신청서를 썼고 6박 8일 일정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죠. 마침 새로 뽑은 직원들의 교육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씻고 나니 새벽 1시였죠. 하지만 시차 때문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출발 전에 봤었던 한국 여행 브이로그가 떠올랐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늦은 밤에도 여성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공원에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저는 용기를 내어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최신 케이팝을 틀었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들으며 한강변을 걷는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한강공원은 생기가 넘쳤거든요. 연인들이 산책하고 친구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매콤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죠.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24시간 무인 라면 자판기였어요. 옆에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 틱톡에서 본 그 라면 자판기를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진열대에서 빨간색 봉지에 라면을 골랐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모든 버튼과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까 본 사람들은 척척 잘도 하던데 저는 그저 이리저리 기계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죠. 더 당황스러웠던 건 아까까지만 해도 많았던 사람들이 그새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강변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어진 것 같고 괜히 긴장이 되면서 무섭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포기할까? 라면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마스크까지 쓴 사람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이런 차림의 사람을 마주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런 시간에는요. 작년에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고 편의점을 털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그러자 그 사람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갈 기회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 뭐예요? 이번에는 더 빠른 걸음으로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번역기가 켜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라면 끓이는 거 도와드릴까요? 혼자서 어려워 보이셔서요. 순간 너무 민망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그 사람은 마스크 너머로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라면 끓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친절했어요. 먼저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손짓으로 알려주셨고 라면과 스프를 넣는 타이밍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계란을 넣을 때였어요. 반숙, 완숙, 손짓으로 물어보시더니 제가 반숙이라고 하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1분이 되었을 때 계란을 깨서 넣었는데 그 타이밍이 완벽하더군요. 노른자는 반쯤 익어서 걸쭉하고 흰자는 적당히 익어서 폭신했죠. 그렇게 완성된 라면을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원하던 맛이구나. 평소에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라면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면은 탱탱하고 쫄깃했고
국물은 진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죠. 게다가 반숙 계란의 노른자가 국물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맛이란 대단하더군요. 그렇게 한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케이트 씨. 이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김윤수입니다. 윤수 씨의 영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억양도 자연스럽고 전문 용어도 척척 사용하는 걸 보니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였죠. 먼저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점심시간 직전이라 학생들의 실제 식사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윤수 씨를 따라 걸으면서 캠퍼스를 둘러보는데 미국의 대학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었어요. 오늘의 메뉴부터 웨이팅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윤수 씨는 벽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는 3년 전부터 모든 주문을 키오스크와 앱으로 전환했어요. 덕분에 대기 시간이 60% 이상 줄었죠. 윤수 씨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해 보였어요. 메뉴를 고르고 토핑을 선택하고 결제까지 단 30초면 충분했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요. 모든 한국 대학이 이런 시스템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윤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기본이에요. 키오스크 말고도 앱으로는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는 아직도 현금이나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니까요. 2024년인데도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수 씨가 저를 식당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봤던 것과 비슷한 자동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윤수 씨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로 순두부찌개와 라면을 주문했는데 음식들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먼저 순두부찌개부터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한식당에서도 순두부찌개를 먹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거든요. 두부는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부드러웠고 육수는 진하면서도 깔끔했죠. 그뿐만일까요? 라면은 더 놀라웠어요. 제가 새벽에 먹었던 라면도 맛있었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죠. 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모든 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둘러보니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누군가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온 학생들은 테이블에 각자 자기가 가져온 태블릿으로 수업 자료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대학 탐방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에 온 김에 잠시 쇼핑도 즐기기로 했어요. 한국의 화장품 패션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명동에 있는 쇼핑 거리를 구경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려는 찰나였어요. 한 건물 앞에 긴 줄이 보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저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거기에 완전 자동화된 라면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봤던 대학 식당에 있는 곳을 더 크고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여기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입구에는 대형 키오스크와 라면이 들어있는 자판기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안쪽으로는 라면 조리기계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매장이 거의 실패하거든요. CCTV가 있어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물 파손도 심각하죠. 하지만 이곳은 다르더군요.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주문하고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역시나 키오스크의 한글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버튼도 많고 선택해야 할 것도 많아 보여서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며 서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귀여운 여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영어를 하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네, 도움이 필요해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왔어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고 화면을 가리키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죠. 여기 보세요. 메뉴가 영어로도 나와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소녀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구석의 작은 아이콘을 가리켰어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죠. 고마워요. 근데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묻자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더군요. 혹시 진라면 어때요?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하거든요. 거기에 치즈랑 떡 토핑 추가하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매일 학원 가기 전에 먹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워낙 전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났어요. 마치 미식 전문가처럼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매일 학원에 가나 봐요? 네. 5시간 정도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코딩학원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다니. 게다가 영어는 미국 현지에서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딸리지 않을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영어는 언제부터 배웠어요? 5살 때부터요.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 거기서는 하루 종일 영어로만 말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미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여자아이는 제게 라면 주문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마치 꼬마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귀여웠습니다. 토핑은 3가지까지 무료예요. 더 추가하면 돈을 더 내야 해요. 그리고 계란은 반숙, 완숙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반숙을 추천해요. 면이랑 같이 비볐을 때 더 맛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문득 저희 학교 식당이 떠올랐어요. 매일 같은 메뉴, 긴 대기 시간, 불편한 주문 시스템까지 학생들이 왜 불만을 가지는지 이해가 됐죠. 그러다 여자아이가 라면이 다 되었다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 제 라면을 가지러 갔죠. 꼬마아이가 추천해준 대로 진라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아주 적절하게 추천해줬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짧지만 긴 일정을 아주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여러 놀라운 일들을 겪은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안서를 작성했죠.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실제 운영 데이터까지 꼼꼼하게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학생회였어요. 제 생각에 이런 변화는 학생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과 라면 기계를 보여줬을 때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이후 운영진들 앞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니 운영진들의 반응은 다르더군요. 첫 미팅에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너무 급진적인 변화 아닌가요?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런 시스템, 우리 예산으로 감당이나 될까요? 가장 큰 반대는 재무처장이었어요. 케이트, 당신이 제안해준 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배정된 이번 학기 예산이 벌써 빠듯하거든요. 게다가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윤수 씨에게 부탁해서 더 자세한 자료들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요청했고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했죠. 보세요. 초기 투자 비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요. 인건비가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도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게다가 매출도 증가할 거예요. 한국의 사례를 보여드리죠. 동시에 학생회와 협력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온라인 서명운동이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재학생의 80%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죠. 아마 운영진들 입장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예산 문제였죠. 학생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도 재무처의 반대는 여전하더군요. 알겠어요, 케이트. 시스템 자체는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큽니다. 키오스크 12대, 라면 자동화 기계 8대까지. 이건 올해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키오스크 2대와 라면 자동화 기계 3대만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식당 한쪽에 한국 라면 코너를 만들어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죠. 재무처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보세요. 이건 한국 대학의 실제 데이터예요.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 3개월 만에 투자금의 40%를 회수했어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건 매출 증가였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의 80%는 식당 밥이 맛이 없다면서 점심시간에 캠퍼스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학생들을 다시 교내 식당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실제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전체 매출이 150% 증가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재무처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로 잡고 그 결과를 보고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마침내 시범 운영이 시작됐어요. 식당 한쪽에 라면 몬스터 존을 만들고 첫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사실 저는 너무 긴장돼서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이뤘어요. 과연 학생들이 좋아할까? 기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혹시 고장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첫 주문자는 한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은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러자 주변 학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언어도 바꿀 수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여학생이 주문을 완료하자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쉽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어요. 평소라면 한산했을 교내 식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입소문이 났는지 다들 여기 한국 라면이 맛있다면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고 매출을 정리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평소 일주일치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죠. 퇴근하면서 SNS를 봤는데 저희 학교 관련된 글들이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학생들은 유타대학교에 한국 라면 기계가 생겼다고 하면서 아주 쉽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불어 자신만의 라면 꿀조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등 미국의 유수 대학들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케이트, 혹시 다음 주에 방문이 가능할까요? 우리 대학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뿐일까요? 이후 진행된 급식 만족도 조사는 저희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5점 만점에 무려 4.8점, 개교일의 최고 기록이었죠. 특히 메뉴 다양성과 서비스 혁신성 항목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이런 성과는 대학 운영진들의 인식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원군이 되었죠. 케이트, 당신이 맞았어요. 이번 기회에 직원들 복지도 전면을 추진해볼게요. 정말 기뻤어요. 급여가 평균 30% 인상되었고 근무 시간도 더 유연해졌거든요. 최근에는 한식 메뉴까지 도입하면서 밖으로 돌던 학생들이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정말 한국 덕분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혁신을 멈추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교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